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유진테크 나왔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이 원하는 장대 연봉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요 고점을 바로 깨버리고요. 쭉 올라갔다가 역시 그 지난번 그 고점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고점인 사상 최고가인 55,100원을요. 뭐 힘이 있다면 조만간 뚫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요 유진테크 말고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 반도체 업체들이 어저께 좀 많은 인상을 했는데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죠. TSMC가 이번에 그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부장 업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뭡니까? 국산화. 네. 국산화. 요게 핵심이겠죠. 자, 그리고 올해 DDR5가, DDR5 요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뭐 연구 개발에서는 잘 되겠지만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율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수율에서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없애려면 최소한 장비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세화 공정이 굉장히 투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 지난 3분기였죠. 21년 3분기에 삼성전자 P2 라인 있잖아요. P2 라인에 그 LP CVD, 원래 이 CVD가 유진테크의 그 주력 장비잖아요. 그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거. 자, 거기다가 라지 배치 타입의 그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터멀 뭐 온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요 ALD 장비, 원자 증착 장비잖아요. 요 부분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비중이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지난해에 그 유진투자증권이었나요? 11월 정도에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에는요, M16이죠. M16 그 라인에다가 D램용, 그리고 낸드용, 그리고 비메모리용 있죠? 비메모리용 그 미니 배치 타입, 아까 여기 말했던, 위에는 라지였네요. 미니 배치, 그러니까 비메모리용은 큰 게 아니라 작은 요 미니 배치 타입의 ALD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인증을 다 완료를 했고요. 올해부터 계속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미국 있죠? 미국 고객,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론일 수도 있고요. 그 미국 고객의 낸드용 미니, 아까 요거 있잖아요. 미니 배치 타입의 그 ALD를 지금 인증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여기다가 그 ALD를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뭐 일본에 있는 코쿠사이하고 도쿄 일렉트로닉, 이런 쪽의 그 경쟁사들의 그 핵심 장비를요, 신규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 해외 쪽 그리고 우리 국내 쪽에다가 계속 신규 장비의 그 인증을 추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그 저희들은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매출은 5,227억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이익이 1,402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업계 평균의 그 퍼를 14배로 잡았더라고요. 저는 뭐 15배에서 17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투자증권에서는 14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가를 6만 원에 둔다. 이런 식으로 작년 11월 10일 날에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 수급입니다.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연기금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 55,100원은 당연히 뚫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요, 솔직히 가진 자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요, 장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올라가는 장에 따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파티를 그냥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55,100원이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은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 매매를 좀 하실 분들은 55,000원 정도 선에 가면은 뭐 약간 뭐 반이라도 좋고요. 3분의 1 정도로 좀 팔아서 그리고 눌림목에 왔을 때 다시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도 뭐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성화학입니다. 자, 효성화학. 자,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자,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455억의 NF3죠. 예, NF3 특수 가스를 공급 체결을 했다 이거죠. 자, 얼마 전에 초였나요? 예, 1월 초였네. 그때쯤에도 똑같이 요 455억 정도의 체결을 했는데 아마 같은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이렇게 계속 뭐 주문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공급업체를 밝히지 말라달라라는 내용을 봐서는요, 뭐 하여튼 뭐 그 업계 간에 어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밝혀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키움증권의 그 1월 12일입니다. 12일이니까 지난주죠. 자, 그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요, 그 NF3의 판가가, 즉 판매가가 18년 이후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US 달러 30달러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처음입니다. 2018년 이후에. 자, 이유는 당연히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를 그 식각하고 나서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씻는 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커졌고요. 그리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NF3만의 영업 가치가 6천억 원 정도인데 이는 시가총액의 5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효성화학의 NF3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자, 작년 21년 9월 달에요. 우리나라 옥산 공장 있죠? 예, 옥산 공장에다가 1,200억을 투자를 해서 2,000톤 정도를 추가로 증설을 하고요. 그래서 올 3분기, 예, 올해 3분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의 총 그 캐파는요, 6,800톤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 효성 TNC 있죠. 효성 TNC도 중국에 있는 그 공장이 3,000톤이 된다네요. 그래서 합쳐서 9,800톤인데요. 이는 그 SK 머티리얼즈 있죠? 예, 우리나라 SK 머티리얼즈가 전 세계 글로벌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효성이 20%를 차지하는, 즉 세계 글로벌 탑 2의 두 번째 그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다음 그 SK 머티리얼즈도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1,500톤 정도의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효성과 SK 머티리얼, 특히 효성의 그 이 NF3가 좀 굉장히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다음 이 NF3가 그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품질도 당연히 높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또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네 박자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신규 생산 업체들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그 효성화학을 설명하면서 그
LPG 가격, LPG, 즉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PP를 만들려면 LPG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LPG가 작년 말부터 고공행진하던 게 꺾이기 시작했었잖아요. 꺾이는데 문제는 요즘 그 유가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LPG도 올라갈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자, 키움증권의 그 리포트를 보면은요, 그 미국 있잖아요. 미국에 그 LPG를 수출하고요, 수출하는 그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답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 물류, 수출하려면 물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류 부분이 차질됐던 게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LPG 그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다 보면 당연히 LPG 가격은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성화학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자, 다음 또 하나는 베트남 있죠? 베트남 공장이 PDH 플랜트, 뭐 어떤 설비 이름이겠죠? 이거를 가동으로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 그 프로필렌을 외부에서 구매를 해왔던 그 금액인 2천억 정도가 올해부터는 이게 사라진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 당연히 이익에 혹은 뭐 잡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익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가동이 되면서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하고 계속 단판을 지었던 이유 있었잖아요. 세금하고 이런 부분. 예, 베트남 역시도 그 법인세 있죠? 법인세를 4년간 면제랍니다. 그리고 9년간은 5%로 감면이 되고요. 게다가 그 프로판, LPG겠죠? 예, 프로판을 수입해오는 수입세인 2%도 면제가 되고,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 그 관세 부분이 굉장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올해부터 반영이 된다. 반영이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밖에 안 남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주가라는 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는 건요, 그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큰 세력들은 분명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개인들도 알고 있는데 세력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루하루의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요, 저희들이 관여하지 말고요, 큰 그림 있잖아요. 분명히 좋아질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명히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저희 개인들의 그 한계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1, 2, 2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이 하는 일에 묵묵히 그냥 생업을 하다 보면요, 언젠간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게 그게 제가 주식판에서 느끼고 경험을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